네,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뿌리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뿌리의 종류와 뿌리의 구조. 이번 시간에는 종류와 구조 두 가지 내용만 정확하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뿌리에는 크게 두 종류가 있습니다. 고든 뿌리가 있고 그리고 또 수염 뿌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든 뿌리 같은 경우는 식물 전체가 자 이렇게 그려진다 그러면 바로 요 끝부분을 고든 뿌리라고 얘기하겠죠, 그죠? 자, 고든 뿌리는 두껍겠죠, 생각해 보면. 그래서 고든 뿌리는 중간에 이렇게 두껍게 내려오는 부분을 원뿌리라 그럽니다. 근원이 되는 뿌리라고 해서 원뿌리라 그러고요. 원뿌리 옆으로 또다시 가느다란 뿌리들이 나오겠죠. 이 뿌리를 곁에 있다고 해서 곁뿌리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 곁뿌리 옆으로 또 털들이 포실포실 나겠죠, 그죠? 얘를 뿌리 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전체가 바로 고든 뿌리입니다. 그러면 이 고든 뿌리를 갖고 있는 식물은 누가 있냐면 거시 식물들은 전부 다 이 고든 뿌리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속시 식물 중에서 다는 아니고 쌍떡잎인 경우가 바로 이 고든 뿌리를 갖고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이 고든 뿌리 말고 한 개 더 나오는 경우가 무슨 뿌리다? 수연 뿌리입니다. 자, 고든 뿌리 있었고, 그리고 그 다음에는 무슨 뿌리가 있다? 수연 뿌리가 있다 그랬습니다. 수연 뿌리는 수염처럼 생겼겠죠, 그죠? 수염처럼 생겼을 텐데 이렇게 잔털처럼 이렇게 벼나 볼이나 옥수수 이런데 뽑아보게 되면 이런 뿌리가 되어 있죠. 요거를 수연 뿌리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수연 뿌리는 속시 식물 중에서도 누가 갖고 있는 거예요? 바로 외떡잎 식물이 수연 뿌리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누가 고든 뿌리고 누가 수연 뿌리고 하는 거는 종류들은 여러분들이 암기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잘아요 거기 학생. 자, 생님 같은 경우는 뭐 다 외우기는 그렇고 해서 주로 수연 뿌리를 외우고 다닙니다. 수연 뿌리는 식물들이 대체적으로 날씬한 편입니다. 그래서 벼, 보리, 조, 옥수수 이러한 것들이 대부분 다 수연 뿌리에 해당됩니다. 강아지 풀 이런 것들도 있을 수 있겠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이번 시간에는 뿌리의 구조에 대해서 설명해 보겠습니다. 자, 뿌리의 구조. 자, 여기서는 뿌리의 구조는 고든 뿌리의 가장 끝부분 아니면 곁뿌리 위치라고 생각하시면서 들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곁뿌리라고 생각하면 곁뿌리가 이렇게 가늘게 옆으로 삐져나왔었어요. 그럼 곁뿌리 옆에는 아까 이렇게 뿌리털 같은 게 생겨난다고 했죠. 이 뿌리털은 사막 같은 데서는 이런 뿌리털이 훨씬 더 많이 생겨요. 그리고 물이 많은 늪지대나 물기가 많은 곳에 사는 식물들은 이 뿌리털이 작아요. 여러분들 식물을 뽑아보시면요. 물이 많은 곳에 가서 식물을 잡고 당기면 쑥 빠져요. 왜? 뿌리털이 작기 때문에 쉽게 빠집니다. 그런데 물기가 많지 않은 곳에 있는 식물들은 자기들이 살아가기 위해서 한 방울의 물이라도 더 가져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뿌리털을 많이 뻗쳐야 되겠죠. 그래서 뿌리털이 진짜 많은 곳은 사막이에요. 사막에 가면 이 식물들이 땡겨도 뽑히지도 않습니다. 왜? 그만큼 뿌리 잔털이 많이 뻗쳐 있기 때문에 안 뽑혀요. 자, 어른들이 이런 말씀 하시죠. 식물을 옮겨 심을 때는 주변에 있는 흙과 함께 어떻게 해요? 흙과 함께 퍼서 옮겨야 되는 거 알고 계시죠? 그럼 왜 흙과 함께 옮기느냐 하면요. 가장 중요한 게 바로 뿌리털입니다. 식물을 옮겨 심는다고 해서 바로 뿌리털이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 뿌리털이, 자, 우리가 식물을 갖다가 뽑다 보게 되면 자연스럽게 가느다란 이 뿌리털은 다 잘려 나가겠죠. 그러면 엄청나게 많은 양의 뿌리털이 다 뽑히고 잘려 나가고 나면 옮겨 심은들 뿌리가 물을 먹을 수 없죠. 나중에 뿌리털의 기능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뿌리털로 물과 물양분이 타고 들어가야 되는데 뿌리털이 없어졌으니까 물을 마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뿌리 잔털이라 그러는데 이 뿌리털이 떨어져 나가지 않도록끔 식물을 옮겨 심어야 해요. 그래서 떨어지지 않게 그냥 흙을 통째로 뿌리털이 담겨져 있는 채로 식물을 떠서 옮겨서 심으면 식물들이 자라는데 굉장히 도움이 되겠죠. 자, 이 뿌리털 부분을 약간 확대를 해보면요. 그림이 이렇게 돼요. 자, 뿌리털 부분은 한 개의 세포로 되어 있습니다. 한 개의 세포가 이렇게 길게 이렇게 변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만큼 표면적이 어때요? 넓어지겠죠? 표면적이 넓어지는 만큼 물과 무기양분이 흡수될 수 있는 공간들이 많이 늘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뿌리털은 몇 개의 표피세포가 변해서 되었다? 한 개의 표피세포가 길쭉하게 단면적이 늘어나서 만들어졌다라고 알고 있으시면 됩니다. 혹시나 뿌리털 그림을 이렇게 그리면 틀리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여러 개의 그림처럼 막 이렇게 해서 세포가 여러 개인 것처럼 이렇게 뿌리털을 그려놓게 되면 X 되겠습니다. 반드시 한 개로 이루어져 있다라는 거 잘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식물의 이 부분 이름이 바로 생장점이에요. 생장점. 생장점에서는 세포 분열이 막 일어나는데요. 이 세포 분열을 통해서 어떻게 되겠어요? 길이가 길게 자랄 수 있는 곳이 바로 생장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생장점은 어때요? 굉장히 중요하겠죠? 생장점은 굉장히 중요한 지점이기 때문에 바로 밑에 뿌리 골무라는 게 있어서 뿌리 골무라는 것이 있어서 이 생장점을 보호해 줍니다. 그러면 식물에 있어서 뿌리 골무는 죽은 세포로 이루어져 있어요. 자, 식물에서는 나중에 천천히 또 나오겠지만 죽은 세포로 된 곳이 몇 군데 있어요. 뿌리 골무가 대표적으로 죽은 세포입니다. 골무가 뭔지는 아시죠? 바느질 할 때 보면 손가락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렇게 끼는 거 있죠? 요 끼는 것을 골무라고 얘기하는데 마찬가지 이 뿌리 골무도 생장점을 보호하기 위해서 아래쪽에 있습니다. 무슨 세포로 되어 있다고요? 죽은 세포로 되어 있습니다. 식물은 뿌리 골무와 물관 이런 것들이 죽은 세포로 되어 있습니다. 세포가 죽었다고 해서 못 쓰는 게 아니에요. 아까 좀 전에 보니까 세포는 죽을 때 보면 어떻게 돼요? 액포가 커지고 세포벽이 두꺼워지면서 죽는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세포벽이 두꺼워지고 그리고 나서 그렇죠. 세포벽 액포도 막 이렇게 향기도 나고 그죠? 그래서 뿌리골무는 죽은 세포로 되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 교회에서 녹화 중인데 목사님도 들어가시고 네 정모목 운동이네요, 그죠? 자, 그래서 뿌리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뿌리의 구조에 대해서 어느 위치와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물관, 체관은 안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물관, 체관 위치는 다음 시간에 조금 더 자세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